네, 우리가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바로 주제 26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에 발생한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사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임진왜란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은 아주 잘 알 거예요. 이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활약했던 더 많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도대체 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를 볼 거예요. 먼저 임진왜란이 일어난 배경은 정말 많습니다. 전쟁이 단순히 하나의 이유만으로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초반에는 이제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이 되면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실전적인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많이 없었고 평화로운 시대가 지속됐기 때문에 설마 뭐 전쟁이 나겠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일본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은 전국시대라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겪게 됩니다. 일본 내부에서 막 여기 전국적으로 싸우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시대를 딱 정리하고 통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전쟁을 딱 정리하고 났어요. 그런데 일본은 계속 전쟁만 했죠. 막 서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뭔가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직업이 대부분 뭐냐면 무사예요. 싸우는 거.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나한테 얻어지는 게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제 막 전쟁이 얼마 끝나지 않아서 무사들도 많고 힘센 사람도 많고 전쟁 경험도 많고 무기도 많으니까 다른 나라를 공격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섬나라죠. 그래서 먼저 어디를 공격하냐면 조선을 공격하고 중국까지 쳐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게 바로 임진왜란이에요. 사실 더 많은 배경이 있지만 우리가 이 기본편에서는 살짝 이 정도만 살짝 이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일본이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전쟁이 시작됐을 때 육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싸웁니다. 대표적으로 동래부사였던 송상현도 열심히 싸워요. 특히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진짜 유명한 게 내가 싸워서 죽는 거는 너무 쉬운데 길을 터주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싸우십니다. 하지만 잘 안 돼서 성도 함락하게 되고 결국 이 사람 송상현도 목숨을 잃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신립장군도 있어요. 신립장군도 유명하게 배수의 진을 치고 열심히 싸웠다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등 뒤에 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처절한 각오로 싸웠던 게 바로 이 신립장군입니다. 그래서 신립장군은요. 충주 탄금대에서 일본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것도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패배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패배를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진정한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왕이요? 그런데 당시 왕은 선조였어요. 그런데 이 선조는요. 나라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일본이 당황했다라는 기록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왕을 잡으러 갔는데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 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었던 백성들은 힘을 합쳐서 우리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들을 바로 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은요, 직업이 군인이 아니에요. 그냥 농사짓던 사람들이 의로운 병사가 됩니다. 이들을 바로 의병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바로 곽재우가 있습니다. 별명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명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곽재우의 별명은 홍희 장군입니다. 이 홍이라는 게 붉을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붉은색 옷을 입은 장군이에요. 곽재우는 그냥 평범한 선비였는데요. 글 공부를 하던 선비였는데 임진왜란이 터지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병사를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그래서 빨간 옷을 입고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데요. 이 의병의 특징은 우리 지역에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위치, 지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것에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병이었던 곽재우는 홍위 장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면서 열심히 활약했습니다. 이 곽재우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의병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활약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조선이 마냥 당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초반에만 살짝 그랬었고 점점 일본의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조선의 반격은 명나라의 군대가 이제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들어와요. 왜냐하면 중국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조선이 무너지면 일본이 중국으로 치고 가니까 와서 이제 도움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양성을 되찾았고요. 후퇴한 일본이 행주산성으로 도망가는데 행주산성에서는 바로 권율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율 장군은 행주대첩에서 승리해서 왜군을 크게 물리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진주를 지키고 있던 김시민도 여기다 써볼까요? 김시민도 진주대첩에서 3만 명에 가까운 일본 군주를 다 물리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군에게 반격을 성공하게 되면서 조선이 뭔가 일본에 반격을 시작하게 되면서 조선의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은요, 이 바다를 지키는 게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렇게 일본이랑 조선이 있다고 쳤을 때 일본은 조선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먹을 거를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보급을 받아야 했어요. 아니면은 먹을 거를 조선에서 약탈해야 됐는데 이 바다를 우리가 막아야지만 이 일본의 보급로 뭔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를 차단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다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산도 대첩에서 크게 승리해요. 한산도 대첩이 유명한 이유는 하깃진 전법이라 그래서 마치 학이 날개를 피드는 모양의 전법을 사용해가지고 한산도 대첩에서 일본을 크게 이깁니다. 그래서 일본한테 우리 수군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나가면 문제가 생기나요? 이렇게 싸우는 과정 속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모함을 받고 막 고문도 받고 그래서 감옥에 gat히게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순신 장군 대신에 다른 장군이 이 군대를 이끌게 되는데 그 군대가 아주 크게 일본에게 패합니다. 그게 바로 책에도 나와 있듯이 7,000량 해전이에요. 자, 근데 거기에서 너무 크게 패배를 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2척의 배로 우리는 다시 일본과 싸워야 했어요. 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때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내가 있는 한 적들은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승리했던 전투, 그것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이 명량해전의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이 명량이라는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것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꼼꼼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대표적인 전투가 더더더 많지만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의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대표적인 전투들이 뭐가 있었는지, 특히 육지에서 활약한 사람들, 그리고 의병, 수군에서 활약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1번.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했나요? 맞죠? 일본에서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전국시대라고 했고 이 전국시대를 통일했다고 했습니다. 2번. 동래부사 송상현은요,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나요?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열심히 막으려고 노력은 했죠. 자, 세 번째. 신립은 충주 탄금대에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나요? 아니죠. 열심히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지만 승리하지 못합니다.
자, 61쪽. 누가 홍위 장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곽재우였죠. 자, 2번.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승리한 해전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빈칸 잘 채워놨죠? 네. 그러면 우리 배웠던 내용을 워크북을 통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